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0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어제 나와온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해설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엔알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 만나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엔알의 박상원 대표입니다. 어제 정부의 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나온 대책부터 정리하고 내년 시장 전망과 앞으로 10년 이내에 살아남을 부동산, 앞으로 없어질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양도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대책을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보유세 폭탄 하고 그다음에 그 세금에 대한 이런 그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규제, 그다음에 은행 대출을 상당히 이제 쪼이는 이런 걸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양도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 요건 같은 경우도 한 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는 거주 요건이 이제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1세 2주택자도 비과세 요건이 기존의 2년에서 앞으로 1년으로 이제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도 역시 거주 요건이 추가되고요. 중과세지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세율이 강화가 됩니다. 1년 이상 기본세율이 앞으로 50%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점도 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봐야 될 게 조정 지역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 모든 다주택자가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2월 달까지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거. 그래서 일부 그 내년부터 그 공시가가 이제 많이 오르게 되고 종부세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없는 일부 그 다주택자 아니면 한주택자 같은 경우도 종부세가 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봐야 될 게 특히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고 대출을 이제는 막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시가 15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가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LTV가 이제는 20%밖에 안 되고 그 이하는 40%다. 그래서 현행 그 아래 쭉 보시게 되면은 현행 14억 원의 주택 같은 경우는 한 5억 6천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9억에서 이하는 40%, 그 다음에 넘는 부분 5억 원에서 20%이기 때문에 4억 6천에서 1억 원 정도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방에 대한 공제까지 이제 포함되게 되면 실제 이보다도 좀 더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일단은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규제 이쪽으로만 이제 포커싱을 맞췄는데 항상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적재적소에 공급이 나야 된다. 재건축을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도심의 적재적소에 용적률이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가 기부채납을 포함하면 3종 같은 경우 300%입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대폭 500%까지 올려서 도심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을 서민들을 위한 이런 시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합한테 환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공급이 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된 효과가 나오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중에 다시 집값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가 주택에 대한 이런 반사 지역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시장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분양권 전매라든지 보유기간 또 이제 거주기간도 포함됐지만은 현재 청약시장에서 그래도 수백 대 1의 가열 영상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최소 뭐 몇억 원, 뭐 많게는 10억 원 이상 뭐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가열 양상 보이면서 주변 단지까지 번질 우려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서울 수도권 쪽에 규제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어느 정도 더 추가됐지만은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거의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거의 뭐 그 너무 과열 상태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지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부천의 변화를 예측을 뭐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북동이나 평창동이나 한남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아시아손수촌이나 뭐 올림픽손수촌 아파트가 과거에는 부천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부천이지만은 이제는 이 자리를 많이 이제 도곡이나 대치동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넘어오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평당 뭐 1억까지 간다는 뭐 반포라든지 개포동으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이내, 10년 이후에 어느 지역이 부천의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상당히 이제 이론이 많은데요.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전문가들 얘기를 좀 종합해보고 제 나름대로의 그 분석을 했을 때는 앞으로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 그다음 잠실, 용산, 여의도나 압구정이 재건축이 순조롭게 됐을 때는 이쪽으로 부의 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동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글로벌센터 GBC가 이제 착공허가 이제 들어가 있고 뭐 잠실 운동장,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영동대하고 지하까지 이제 복합 개발하게 되면은 최소 뭐 10만 명 이상의 이제 고소득자들이 밀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잠실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선진국 부동산을 봤을 때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도심으로 많이 몰린다. 그래서 에그 프라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몰리는 영향을 보이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도 달아오를 때는 실제로 흰자 노른자 거의 동시에 익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후라이팬에 가스불을 껐을 때는 노른자는 뭐 늦게 식고 흰자가 먼저 식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께서는 투자를 했을 때는 도심 쪽으로 집중한다. 도심이라고 해서 뭐 서울 도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도 도심이 있고요. 지방 광역시 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세가 원활하게 되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도심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일본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침체를 겪어왔고, 뭐 주식시장도 침체를 겪어왔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회복된 데가 오사카나 뭐 도쿄라든지 뭐 고베라든지 이런 도심 지역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뭐 3.3제곱미터당 평당 뭐 1억 원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뭐 이번에 돌파를 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지만은 이 뭐 도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3제곱미터당 뭐 5억 정도 넘는 아파트도 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본의 이런 외곽 지역의 이런 부동산들은 아무리 경기 회복이 되더라도 지금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앞으로 10년 이내에도 저성장이 계속 된다고 봤을 때는 도심 쪽에 월세가 잘 되는 이런 수도권 쪽의 대도시라든지 지방의 광역 도시 위주로 그 다음에 서울의 중심부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실패한 신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시장을 직접 가서 신도시를 촬영을 한 건데요. 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뭐 이런 것들 거의 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더라도 거의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거의 뭐 한두 명 보일 정도로 황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을 100%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교통비가 저렴하고
그래도 뭐 서울과의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라간다 볼 수가 없겠지만은 서울에서 위성도시에서 한참 먼 신도시들은 뭐 이런 가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종일 비싼 아파트 제가 이제 쭉 가져왔는데요. 뭐 홍콩의 뭐 빅토리아 피크 마운틴 니컬스 이런 것들 뭐 평당으로 봤을 때 뭐 6억 정도, 반포 아리팍이 뭐 1억, 록봉기가 뭐 이런 히노키치 같은 경우가 뭐 3억 정도 평당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푸둥 같은 경우도 뭐 1억 2, 3천 되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 GDP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뭐 평당 1억 비싸다라고 상당히 말이 많지만은 이 각국의 부동산을 봤을 때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강남의 부동산이 싼지 안 싼지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세를 봤을 때 충분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20년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뭐 이제 쭉 제가 봐봤을 때는 일단은 뭐 부동산 투자를 성공하는 얼굴상이라서 제가 이제 뭐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 좀 어느 정도 좀 크고 이런 분들이 좀 액션이 좀 빠르고 그 다음에 뭐 사업도 잘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쭉 제가 이제 자료를 캡처해 갖고 1, 2, 3번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건물도 많고 이런 분들이다 해서 여러분께서 좀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락에도 뭐 우리 제가 직접 가본 뭐 일본의 마쿠아리라든지 뭐 프랑스 신도시 라띠방스 같은 경우는 신도시지만은 업무 시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의 판교라든지 뭐 이런 업무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신도시들은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GTX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업무 시설까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GTX는 실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 민자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단축될지 몰라도 아무래도 뭐 요금이 상당히 좀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신도시더라도 업무 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려야지 10년 이내에도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뭐 괜찮은 부동산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두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봤을 때 매물장비 우리는 매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긴 대부분 월세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라든지 뭐 요새 인기 있는 뭐 분양권이라든지 뭐 신축업 청약할 때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떨어질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월세가 원활하냐. 이거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든지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홍콩 자산가들 강호수 주변 거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삼성동, 뭐 반포동, 뭐 이런 지역 비싼 이유가 강 주변이 있다. 그래서 역시 외국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역시 10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전망이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도 역시 강 주변, 특히 풍수를 믿는 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하나의 그 재물로 보기 때문에 강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리펄스베이, 뭐 빅토리아.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제가 직접 가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파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 오늘 걸쳐서 제가 이제 그 내년도 부동시장 전망이라든지 10년 이내 살아날 부동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대책이 발표돼서 오늘 상당히 시청자분이 혼란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멀리 최소한 뭐 3년, 5년, 10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 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산을 좀 늘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오늘 UNR 컨설팅의 박상원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또 규제 체계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뉴스에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남는 시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시장 대응도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